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매수매도 약화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들 많이 빠지면서 어쨌든 빠진 종목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오른 종목이 더 적었고 빠진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일단은 우리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비차익 순매수까지도 1700억 들어오면서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 둔화의 우려로 인해서 지금 뭐 주가가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 둔화의 우려로다가 빠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살짝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들인 연기금과 외국인은 꾸준한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고 뭐 차익 실현하는 금융투자라든지 뭐 중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투신 같은 경우가 이렇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기관이 어쨌든 파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어쨌든 연기금은 꾸준히 지금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12거래일째 코스피 같은 경우를 순매수로다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매수 들어왔고 주식 선물도 매수,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제 미증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이게 달러를 갖다가 떨구면서 국내 증시가 너무 올라간다면 미국이 갭상승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로다가 지금 주가를 조절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예상에는 달러가 이제 조금 다시 1,300원대를 지금 조금 올라서 지금 장마감 할 때는 지금 1,130원대였는데 현재는 1,132원입니다. 현재 시간은 지금 6시 35분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달러로다가 조정한 거고 이제 미 증시가 열리고 장이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살짝 아래 시작해서 미 증시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국내 지금 야간 지수 약간 플러스로 돼 있고요. 그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이제 내일 되면은 다시 1,300원 아래쪽으로다가 내려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한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이게 지금 그 대차 물량 제가 요즘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대차 물량을 확인해 보시면 전체적인 지금 대차 물량이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지만 대차 금액 자체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빼겠다라고 하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어느 정도 지켜주는 흐름으로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이제 증선위에서 제재하는 거를 갖다가 당분간은 받지 않는 이제 그 제재가 해제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조금은 보이는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대차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증가는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제 살짝 올랐는데 그에 불구하고 대차는 많이 증가를 했는데 실질적인 대차 금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걸 보시면은 아직은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아마도 오늘 이제 지수가 살짝 내렸는데 요 대차 물량이 감소를 했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대차 물량이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꼭 내리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면은 참고하는 데는 좋은 자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대차 물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로다가 돌아와서 이제 차트를 본다고 하면 제가 예상했던 그림은 여기를 받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 라인을 갖다가 지금 단기 추세 라인을 갖다가 요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대쪽으로 갔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내렸지만은 자, 아직은 더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네요. 아직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는 있는데 지금 여기 내려오면은 요런 정도 라인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100 라인까지는 한 번 올 수 있다. 미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뭐 내일 같은 경우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겠네요. 2100선을 살짝 아래로 내렸다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오늘 같은 경우 보면 개인이 어쨌든 조금 매수가 있긴 있었죠. 개인들 매수가 있다가 마지막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꼬리 달고 올라오는 바람에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에 올리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상으로는 여전히 저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기 보시면 꾸준히 매수한 거 보이시죠?
오늘까지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거래일째 지금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환율만 내려간다고 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가 1,300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제가 1,120원 넘어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또 특징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뭐 여러분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살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사주 매입에 대해 살펴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코스닥 기업이고 코스피 기업이고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때 자사주 매입 해갖고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내가 지분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주가 방어도 있지만 내가 아래쪽에서 지분을 이제 여기가 저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영자라든지 경영자 입장에서는 지분을 확보하는 개념으로다가 아래쪽에서 매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올라오는 힘이 강했다. 거기에 외국인까지 가세를 해주고 연기금까지 들어오면서 우리 주가는 어쨌든 상승 방향 쪽을 여전히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저점을 갖다가 내려가려면 대외적인 악재라든지 큰 뉴스거리가 이제 있어야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에 여전히 힘을 실고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개인들 계속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어쨌든 조금 길게 가지고 간다고 하면 요 라인까지 보시고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라인까지는 일단 간다. 어떤 방법으로 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일 뭐 올라서 여기에서 딱 요렇게 갈지 아니면은 이제 뭐 차트를 그냥 요렇게 갈지 아니면은 뭐 여기까지 내렸다가 다시 돌파를 해서 갈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오른다고 했을 때는 뭐 일단 1차적으로 여기 정도 했다가 여기 받치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림을 갖다가 현재는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다르게 예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소차 같은 경우도 어제도 많이 올랐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엊그제도 매수는 하지 마라. 신규 매수 단기 진입을 하되 신규 매수는 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점에서 오버슈팅에 나와서 또 한 번 오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지만 내가 그 고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미리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라. 뭐 그냥 요 정도 얘기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지 제가 정확하게 딱딱딱 맞히지는 못해요. 물론 저도 매도 할 때는 어느 정도 그걸 신경을 쓰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고점 부분을 잡아가고 있는 거고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체결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제가 살짝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요거 지금 DK락, 시노펙스, 코롱머티리얼 같은 경우 다 수소차 관련주죠. 요거를 갖다가 제가 오늘 매도를 했는데 요걸 매도할 때 보면은 다른 날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위로 팝니다. 그러니까 위에 걸어놔서 내가 걸어놓은 단가를 탁 치고 내려가는 자리에다가 분할 매도할 땐 대부분 걸어놓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칠판 보시면 신규 매수한 종목 대선파인텍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 후성, 대한광통신, GS건설 추가 매수했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으로는 고려시멘트하고 수산중공업 이렇게 분할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전량 매도한 종목에 보면 다 수소차 관련주죠. 저는 어쨌든 제가 말한 대로 어느 정도 목표가가 오면은 이제 전량 매도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 전에 뭐 성문전자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 니코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팔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물량들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갖다 오늘 거의 다 이제 전량 매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약간 손실인 거 물려있는 게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한 수소주라기보다는 다른 종목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가서 뭐 매도를 하든가 이렇게 할 생각이 있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걸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서 팔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지금 더 내려가서 마감을 했던 거죠. 코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이거 차트 보여드릴 때 어제도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요 라인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 라인까지 했는데 요 라인을 안착해주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목표가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다가 조금 더 위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도 잠깐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지키는지를 지켜보다가 이 라인을 지켜서 요 라인까지 그냥 본 거죠. 시가 부근까지 보고선 요 라인에서 다 던진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수익을 났겠지만 어차피 수익이 뭐 20%가 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조금 더 먹어서 한 30%뭐 이상으로다가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버틴 거지, 제가 여기서 뭐 단타로 들어갔다고 당연히 여기서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런 게, 여기서 여기까지 잠깐 올라왔다 진짜 내려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먹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물론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종목도 비슷해요. 다 차트 보시면 지금 뭐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한참 내려와서 마감을 했고요. DK락 같은 경우도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한참 내려와서 지금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했던 종목으로는 후성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었죠. 근데 요거는 제가 매수를 잘못했어요. 사실은 여기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는데, 요거는 제가 원래 평단가가 지금 7,500원 아래에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갖다 여기까지 내려오나 하고서 마우스 클릭랑 조금 이제 클릭을 해놓은 부분이 매수가 걸리는 바람에 매수가 돼가지고 오히려 평단이 올라갔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뭐 크게 의심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제가 원래 원칙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단가보다 더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 같은 경우 제 매수 원칙을 약간 어겨서 매수한 거라고 이제 뭐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렇다고 해도 뭐 지금 손해가 아니고 수익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평단이 올라오는 바람에 수익률 자체로는 조금 줄어드는 게 됐고요. 그리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5,440원에 매수를 해서 살짝 올라와서 5,470원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고래시멘트 같은 경우도 매도 라인은 3,220원에 이제 분할 매도했죠. 요거는 제가 며칠 날 샀던 거죠. 고래시멘트 같은 경우가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일주일 정도나 뭐 그 정도쯤에 샀던 것 같은데, 1월 9일 날 매수를 했네요. 1월 9일 날 매수를 해놓은 건데, 지금 수익률 자체가 아까 여기 매도할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종가상으로도 6.44% 수익이고요. 아까 여기 올라갔을 때는 10 몇 %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잘 그런 거를 보진 않고 이제 자리를 보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10%가 넘고 뭐 15% 이상 되고 이러면 사실상 이제 퍼센트가 몇 %가 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했던 라인을 보시면은 요거는 뭐 더 올라갈 가능성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들고 있는 거고, 차트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는 누가 이제 추세선 긋는 법을 물어보셔갖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추세선은 그냥 날짜 설정해서 대충 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추세선 같은 거 이렇게 긋는 거. 요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사실은 이렇게 추세선을 갖다가 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복잡하게 보는 것보다는 이게 차트를 따로따로 펼쳐서 보기 때문에, 이 차트는 설명해 드리는 차트이기 때문에 좀 격하게 거놨다. 실제로 볼 때는 이렇게 크게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해놓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까지 선을 많이 해놓고 설정을 하진 않고, 매수 라인을 지금 요 봤을 때 이제 장기 입형 라인, 중기 입형 라인을 돌파를 해서 제가 매도했던 게 이게 지금 3,220, 고가가 3,250원인데 제가 3,220원에 여기서 매도를 했던 거죠. 여기서 매도를 했던 거고, 아래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 보고선 사실은 여기를 받쳐주는 게 더 좋았어요. 여기를 받쳐주는 게 더 좋았는데 받치지는 못했지만 어제보다 올라가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남겨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라고 완벽하게 거기가 고점이다, 뭐 여기가 저점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래도 이 사람은 뭔가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매도라도 하겠구나라는 정도만 생각만 해주시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되라고 추세선도 그려놓는 거고, 제가 이렇게 지표들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후성 아까 말씀드렸고요. GS건설 며칠 전에 매수했던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올라와서 이제 평단가를 다시 맞췄습니다. 이거 수익 한 2%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매도 안 하고 다시 내려와서 오늘 잡아갖고 오히려 더 비중을 실어놨기 때문에, 이건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지금이 제 단가네요. 제 단가가 지금 평균 단가가 44,325원인데 44,250원 두 틱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신규 매수했던 종목이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맥점 잡아서 제가 매수를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잡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매수한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미리 걸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수를 할 때 이렇게 막 움직이는 창을 보고선 그 매수를 걸어놓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도 보고 그 추세 라인도 보고 그리고 재무도 어느 정도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보지는 않고 재무도 어느 정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재무가 너무 불안하면은 사실
들어갈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무가에서 이게 혹시나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돼가지고 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비중을 조금 조절해서 낮춰서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간에 재무도 보고선 매수한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나오고 상장 폐지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자리 라인은 좋고 요 정도에서 매수를 해놓으면 손해보는 일은 별로 없겠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다 매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는데 일단 매도해놓고 대응을 한 거고요. 종가에다가 일부 매도를 해서 대응한 거고 역시나 물량 남아 있습니다. 시간으로다가 상한가까지 걸어놨는데 시간에서 상한가는 안 갔죠. 그래도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지금 수산중공업이 뭐 거래도 지앤코 다음으로 많이 됐었고 8.78% 올라가지고 내일은 10% 이상으로다가 시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은 또 매도하고 상황 봐서 이제 전량을 매도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갈 건지는 이제 내일 돼서 결정을 수급별 보고선 저도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앤코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간으로다가 올랐었는데 보유 종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 종목이긴 한데 오늘 추가 매수를 하려고 이것도 걸어놨었어요. 이것도 걸어놨었는데 이거는 안 사주고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못 산 거고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 종목 저 종목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을 저도 걸어놔요. 이렇게 걸어놓고 세팅을 해놔요. 매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고점에서 매도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보고서 딱 걸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내 물량이 얼만큼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몇 %를 팔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산다고 하면 일단은 다시 사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매도를 한 다음에 그 종목을 다시 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봉에서 매도하고 음봉에 다시 사고 양봉에서 매도하고 음봉에 다시 사고 이런 개념인데 이게 사람이 고점에서 매도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종가에 왔을 때 사도 되는데 왜 안 사냐면 이 라인은 사도 되는 라인이 있고 안 사도 되는 생각할 시간이 있는 거죠. 매도를 해놓고 수익을 챙겨놓으면 분할 어쨌든 내가 그 종목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수익이에요. 그러면 내 단가 아래로 오면은 어디쯤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뭐 그런 생각을 미리 해놓는다라는 거죠. 미리 해놓고 이 라인이 왔을 때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살 것인가 이제 그거는 매도를 해놓고 수익인 상태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걸어놓고 미리 매도하고 미리 매수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꼭 왜 고점에서 팔았는데 다시 저점 왔을 때 안 사냐 더 좋은 종목이 보면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걸 추매하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거보다는 이 종목이 더 좋겠네 라고 하면 그래서 종목 수에 제한을 두진 않고 그 현금 비중과 주식의 비중을 전체적으로 맞춰가는 거고 그리고 그 날짜마다 그 맥점에 조금 더 가까이 왔다가 생각하는 종목으로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뭐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고점으로 가는 종목들은 계속 매도만 하고요. 지금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같이 고점으로 가고 있는 거는 뭐 더 올라가도 이제 욕심 없을 만큼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계속 팔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올 때 수소차 올라온 것처럼 아래쪽에서 한 종목씩 먼저 이렇게 가요. 제가 지금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뭐 이제 그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것들이 어제는 그런 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매수했던 거예요. 오늘 뭐 대한광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거였었죠. 그러니까 뭐 5G라든지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바이오도 조금 움직인다고 했었죠.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증설이 풀리는 거는 그 다음에 봤습니다. 제가 바이오가 일단은 먼저 수급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서 차라리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건설이라든지 이런 그 기초산업 관련된 분야들이 조금 올라오는 거를 봤기 때문에 오늘은 GS건설이라든지 뭐 후성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아래쪽에서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전히 바이오다라고 하면 바이오 또 매수했겠죠. 근데 어제보다는 흐름이 오늘은 그냥 놔둬도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를 갖다가 살짝 망설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냐 그냥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저울질을 해서 나은 쪽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돈은 똑같은 돈이에요. 저기서 수익이 나나 여기서 수익이 나나 어쨌든 위에 있는 거 고점에서 팔아서 저점에 넣어놓으면 저점에 있는 게 다시 고점으로 가면 그거 팔아서 다시 저점면 종목으로 다 사고 지수가 어쨌든 상승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는 이렇게 매수를 하면 그냥 가만히 한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주식도 조금 더 재미있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도 나되 좀 더 재밌게 수익 나는 방법을 갖다 쓰고 있는 거고, 그냥 가지고 있어도 수익 납니다. 어제도 제가 종가쯤에 하이닉스를 매도를 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이닉스를 매도를 했던 거는 살짝 내려와서 눌릴 거다. 하지만 뭐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조금 비중을 덜어놓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도 한번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지금 들어가서 물리시면 마이너스 10% 충분히 먹을 수 있고 10% 내외에서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고점에서 10% 이상 내려온 종목들 많습니다. 수소차. 하지만 여기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냐? 그거는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조정인지 더 내려갈 건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도 봤는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안 사고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종목, 다른 종목으로다가 들어갔던 것 뿐이고, 추세 라인 자체를 살짝 무너뜨렸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조금 더 내려가서 시간을 가지고선 올라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내려오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갈 때는 순차적으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오늘처럼 와장창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을 하나만 매도를 한 게 아니고 다 그냥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수익이 퍼센트가 20%가 넘어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금 더 수익을 덜 나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던져가지고 마감을 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내일 장은 어떻게 될진 저도 몰라요. 제가 하는 일은 그날의 저점을 잡고 그리고 그날의 고점에 매도를 한다. 이 원칙은 그냥 지켜나가고 있는 거고, 시황 자체는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이 아직은 외국인의 흐름도 죽지 않았고 연기금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대차 물량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조금 더 내려서 조정할 가능성, 2100 아래로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만, 내일 수급이 그렇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2100 아래쪽 라인에서 담던가, 수급이 좋으면, 아니면은 그 라인을 지키는지를 확인하고 담는 방법이 있고요.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중에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을 매도를 하는 방법.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이제 주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